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군이 괌에 설치된 사드 기지를 처음으로 국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간의 전략적 결정이었다며 작전과 안전,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해 경북 성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 순방 중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대구 경북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사전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정부는 성주 주민들을 위한 일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에서 열린 제11차 아셈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 핵을 규탄하는 가장 강력한 의장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성주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미군이 괌에 설치된 사드 기지를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한 미군 관계자는 작전 운용과 안전, 환경과 건강의 우려사항을 모두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괌에 있는 사드 기지를 우리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로버트 헤드론드 한미연합사 기획참모부장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깬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e strategic balance was tipped by North Korea's aggressive actions to continue evolving their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we are simply ensuring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SFK forces that are helping defend it. 그러면서 부지 선정은 작전 운영과 안전, 환경, 건강의 문제를 모두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y should have noticed that construction workers and soldiers were free to walk about and work in that area. And while we visited the site for just a few minutes, they obviously worked there all day.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최고값은 제곱미터당 0.0007와트, 평균값은 0.0003와트가 나왔습니다. 최고값이 국내법상 인체 안전 기준인 제곱미터당 10와트의 0.007% 수준입니다. 괌 기지를 운영하는 미군 관계자는 미군 교범에 나와 있는 인원 통제 100m, 지상 장비 통제 500m 등의 수치는 레이더가 평면으로 설치됐고 주변 지형과 고도차가 전혀 없을 때를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를 평면으로 설치하면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운용상의 안전 수치는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의 각도를 5도로 상정하면 100m 앞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의 높이는 8.75m가 되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헤드룬드 소장은 사드가 한반도 방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중의 특정 지역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시설 등을 탐지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몽골 출국 직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강조한 데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 억류 사태 다음 날인 16일엔 몽골 현지에서 메시지를 내고 사드 배치 문제로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7일엔 몽골 현지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고 지금 우리 앞에는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과 복지 증진, 북핵 문제 해결과 같은 수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어느 것 하나도 쉬워 보이진 않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피와 땀 그리고 동포 여러분처럼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진취적 정신이 우리의 성장과 안정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됐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는 한민족의 끈질긴 기질과 근면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경북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18일 오전 육군 이작전 사령부에서 지역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성주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사드가 건강과 안전, 환경을 해치는 시설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성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성주 주민 대표의 관 방문 등 주민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1차 아셈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가장 강력한 의장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와 관련 사항들이 많이 포함됐는데요. KTV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셈 의장 성명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아셈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탄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의장 성명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힌 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며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 조치에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5 등 여타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장 성명에는 또 아셈 정상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정상들이 한반도 최근 상황과 북한 인권 상황 등 공동의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지역 국제 현안에 대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 첫날 제안한 경제장관 회의 한국 개최 방안에는 회의 재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환영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의장 성명은 올해 말 열릴 몽골 무역 투자 고위 공무원 회의에서 한국의 경제장관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자유무역기조 공고와 관련해 의장 성명은 역내 교역,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주의적 조치를 배격하는 데 헌신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대로 의장 성명에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계획과 협력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내 국가 간 이해 증진 및 신뢰 협력 촉진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하고 여타 항목에서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아셈 두오 장학 사업,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 등 우리 주도 협력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아셈 회의를 계기로 유라시아 지역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안보겸입니다. 몽골을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에 이어 17일에는 차이아 엘백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몽골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르면 연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KTV 유진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몽골이 자유무역 협정인 EPA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PA는 상품과 서비스 등 교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FTA의 일종으로 산업과 투자 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부터 공동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초 몽골은 우리나라와의 EPA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 연구 개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 방문 계기에 한몽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 연구를 개시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몽골 EPA가 성사되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식품, 석유 제품을 포함해 전자제품 등이 관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력과 철도, 도시개발 등 5조 원 규모의 몽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양국은 또 신재생 에너지를 공동 개발하고 몽골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격 의료기술과 의약품의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했고 문화유산 공동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KTV 유진양입니다.
제주 지역 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구여단이 상륙기습 기초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병대 구여단이 제주에서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훈련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해병대 구여단이 제주 해안 일대에서 해병대 고유의 특성화 훈련인 상륙기습기초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상륙기습기초훈련은 유사시 적의 해안으로 은밀히 침투해 적을 교란시키고 신속히 철수하는 훈련으로 해병대라면 누구든지 숙달해야 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 실시된 상륙기습기초훈련은 해병대 구여단이 지난해 12월 창설된 이후 최초로 실시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2주간 실시한 이번 훈련은 당장이라도 적 해안에 상륙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장비 조작 운용 능력을 숙달시키고 해상 생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노를 젓는 페달링 훈련은 유사시 적지에 신속히 상륙해야 하기 때문에 민첩성은 물론 6명이 한치의 오차 없이 동시에 움직이는 팀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120kg이 훌쩍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군가를 부를 땐 목과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해병 정신으로 이겨내며 극기심과 인내심을 기릅니다. 훈련 교관에 진수명령이 내려지자 장병들은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장병들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며 단결력과 끈끈한 전우회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번 상륙기습기초 훈련을 통해 여단 장병들은 해병대 DNA를 함양하고 기본 전투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해병대는 제주도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해병대 구여단은 신속 대응 부대로서 적의 침투와 테러 같은 다양한 군사적 상황과 국가적 재해 재난 등 비군사적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KBO가 지난 16일 개최된 2016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육군 모범 장병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장병들은 태극기 개양 퍼포먼스와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 시범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고척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6 한국 프로야구 올스타전 현장. 군악대 120명의 합동 연주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국군 장병들이 준비한 대형 태극기가 고척동 스카이돔 경기장에 펼쳐집니다. 이번 KBO 올스타전에 많은 장병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장병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국가 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장병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육군과 KBO가 협력하여 최일선 경계부대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장병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육군은 이번 초청에 대한 화답으로 제3야전군 사령부 태권도 시범단에 멋지고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 시범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올스타전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의례에 3군 사령부 예하 군악대 120명이 애국가를 연주하고 국군 장병 300명이 가로 70m, 세로 45m의 대형 태극기 개양 퍼포먼스를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초청된 국군 장병들은 국외 영주권자이면서 최전방 수호병으로 자원 입대한 육군 1사단 서하늘 1병을 비롯해 쌍둥이 형제와 다문화 가정 병사 등 최전방에서 묵묵히 임무 수행 중인 모범 장병들로 구성됐습니다. 아무래도 GOP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쉽게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초청을 받아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더 좋은 기회를 줬다는 그 사실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더 사기를 더 충전해 줄 수 있던 기회였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더 열심히 GOP 경계병으로서 더 착실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육군은 이날 프로야구장 입구에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육군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군 장병들과 함께한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통해 육군과 KBO는 앞으로도 우리 국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유사시 우리 군 장병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탄복과 방탄판. 현대 무기체계에서 방패 역할을 하는 방탄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보유한 철갑탄도 막을 수 있는 세라믹 방탄 소재를 개발한 중소업체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방산인 주식회사 YJC를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YJC에서 개발한 세라믹 소재 방탄판입니다.
아라미드 소재로 만든 방탄복 안에 넣어 착용하면 최고. 권총탄은 물론 북한이 보유한 AK-74 소총탄, 즉 철갑탄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유사시 군장병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돈벌이보다는 사명감. 우리 국군들이 우리 모두 입고 전쟁터에서 적어도 쓰러지지 않는, 뚫리지 않는 이런 방탄복을 입혀야지.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방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주식회사 YJC. 특히 절대 뚫리지 않는 방탄판 소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철갑탄을 막아내는 방탄판의 경우 알루미나와 탄화규소, 탄화, 붕소 같은 소재를 2000도 이상 고온으로 열처리해서 만들어냅니다. 알맞은 비율로 배합해서 높은 온도로 열처리를 하고 가공해서 제품으로 내놓기까지 29년의 경험이 축적됐습니다. 조금만 보완하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정도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국산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국군들이 정말 전투를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방탄판을 우리가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진 전도성 유리섬유 개발에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도성 유리섬유는 체프탄 안에 장착돼 미사일이 전투기를 추격할 때 하늘에 흩뿌려 레이더 교란을 시키는 물질로 회피 기동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두세 곳의 방산업체에서만 생산되고 있으며 수년여간 연구개발 끝에 최근 국산화됐습니다.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저희가 품질을 보증하면서 요즘에는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도 보시니 이런 데 전부 다 샘플 제시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수출이 저희가 매출이 한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앞으로는 저희가 한 60% 정도까지 아마 올려야 되겠다.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숨겨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는 주식회사 YJC. 방탄 시장의 세계적 강자로 거듭나기 위한 무명 중소업체의 각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제11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을 규탄하는 가장 강력한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 움직임이 자신들의 핵 개발 때문임을 깨닫고 헛된 망상을 버려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